동영이가 이거 잘 사고 싶다는데. 달라 그래 엄마. 더 주세요. 요즘은 달라 그래. 달라고. 할게요. 사실 이거 하면 어떻게 자, 얘는 fx가 합성함수 x랑 g랑 합성함수를 하라고 했고요.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라고 되어있고요. gx가 x제곱 플러스 ax라고 합니다. 얘를 한번 그려보면 언제나 경계가 나눠져 있으면 경계를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요. 얘보다 클 때는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가겠죠 이렇게. 더 밑에 됩니다. 1뿐만 2를 지나네요. 1보다 클 때 길기 마이너스 1짜리. 1보다 작을 때는 길기 1짜리면서 1 넣으면 3 지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인데 문제에서 FG 합성함수를 해달라고 했고요. 아마 전체에서 연속을 했는데 늘 말하지만 자,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어디든 다 연속이에요. FX도 대부분 하자가 없어요. FX는 거의 다 연속이죠.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죠? 1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1에서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연속이겠지. 예. 1에서만 확인해봐서 1도 연속이면 전부 다 연속일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 F1이 얼마냐면 2예요. 눈에 보이시죠? 1 넣으면 2가 나오는 거. G2는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되죠. 4 더하기 2의 1이에요. 자, 이번엔 1의 우극한을 볼게요. 자, F1에서 우극한으로 오면은 2보다 좀 작게 와요. GX 2보다 좀 작게 오나 함수값 2에서 2를 대입하나 똑같습니다. 2를 대입하면 여전히 4 더하기 2의 1이겠죠. 자, 근데 자 1보다 좀 작게 올 때 fx가 1보다 좀 작게 오면 3보다 작게 오면서 gx는 어딘가 3에서의 y값이 나올 것 같아요. 3에서의 y값은 9 더하기 3의 1이에요. 세 개가 모두 같아야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으면 되겠고, 이러면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성함수 문제는 정의로 풀려고 하시면 나옵니다. 네. 명심하세요. 제가 일단 몇 가지 조정을 좀 합시다. 범이야, 다음 시간에 북한 이전으로 앉아? 앞에서 북한 이전? 알았지? 뭐 혼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내가 힘들어가지고. 범이 열심히 들으니까. 너네 그거 아니야? 범은 너네보다 한 살 어려. 내가 엄청 열심히 듣거든. 자, 이제 내가 좀 힘 좀 내려고. 다 앞으로 와. 먼저 와 있으면 앉을 수 있잖아. 늦게 와서 자리 뺏기지 말고. 알았지? 뺏기면 어쩔 수 없고. 뺏겼는데 막 비켜 이럴 수 없잖아. 형들 앞에다가. 민영이 보고 막. 형 좀 나와봐요. 이럴 수 없잖아. 민영이 작겠지. 비켜줘야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나중에 185만 안 할 거예요. 유형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민영 지금 밑에서 재밌는가요? 맞아요. 숙제는 일단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푼 그 보라색의 그 형에다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나머지를 다 풀어오시면 돼요. 풀어오시면 돼요, 나머지. 그럼 미분 나가는 건 이제 미분 나갈 거예요. Let's go. 그래서 숙제니까 뒤에 몇 번까지죠? 204번 204번까지 하는 겁니다. 185번 빼고. 제가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진짜로. 뭐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할 건데. 미분계수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로 아까 시작을 했잖아요. 잘 집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몇 분이지? 3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건데 남은 시간 네. 이 30분 내내 잘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사실 밥 안 먹는 건 괜찮거든요. 뭐 예전에 항상 많이 할 때도 안 먹고 있어가지고 제어부분 보시면 그거 엄청 옛날이죠, 그렇죠? 네. 근데 미분할 때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거슬리면 좀 화를 바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할 건 너밖에 없긴 한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똑같이 알겠어요. 그러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이게 미분이 뜻이 아주 잘게 나눈다라는 뜻이긴 해요. 이제 미가 이제 뭐 미세하다 할 때 미자가 되겠고요. 이제 분이 나눌 분자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이란 과연 뭐냐예요. 근데 사실 미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살면서 미분을 해온 건 아니지만 미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엄마격이라고 할까요? 미분의 어떤 엄마 아빠격? 예,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의 모체는 많이 해왔어요. 미분의 모체가 뭐냐? 미분이 뭐냐? 기울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1차 함수 그 기울기 있죠? 걔예요, 걔. 걔입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죠.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럼 기울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기울기가 뭔데요? X 중 하나는 Y 중 하나. 예, 저렇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딱 중학교 졸업한 애들 평균이고 그다음에 나쁜 거 아니야? 저런 대답이 나와야 되긴 해요. X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델타 X 더하기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델타라는 친구는 누구냐? 얘가 바로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왜 델타라는 기호를 썼느냐? 잠깐 막간에 얘기하면 변화량,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x의 x끼리 차이. 그러니까 어차피 보세요. 기울기를 구할 거면 점이 2개 필요하죠. 네. 이 멘트가 중요한 멘트인데 기울기를 구할 거면 점이 2개 필요하죠. 점이 2개 있으니까 x끼리의 차이가 나고 y끼리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끼리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똑같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2에서 x1 뺀 거야 라고 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친구가 왜 델타를 쓰냐면 차이가 영어로 디퍼런스예요. 트는 형용사니까 디퍼런스가 명사이잖아요. 차이에 d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d나 d로 쓰는 게 뭔가 약간 없어 보였나 봐요. 처음에는 dx를 쓰는 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자에 해당되는 델타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알파벳이 A, B, C, D죠. 네, 그리스 로마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쓰거든요. 예, 해당되는 친구예요. 얘는 왜 얘만 왜 소문자는? 보세요. 소문자 A, B, C, D죠. 그리스 로마자 소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죠, 그렇죠? 대문자 델타를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디퍼런스를 쓰고 싶어서 D를 갖다 쓰는 거죠. 은근히 이런 게 많아요.
은근히 이렇게 알파벳 처음 받아 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몇 개 있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함수가 펑션인데 왜 fx라고 줄였어요? 함수의 명칭이 펑션이니까 f를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대충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D에 해당되는 델타라는 애를 갖다 씁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거 자체가 미분은 아니고 이 기울기인데 들어보세요. 아니 쌤 이게 기울기인 건 아닌데 미분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 일단 미분하지 말아봐. 잠깐만 기울기 먼저 하자. 야 이게 기울기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기울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기울기의 진짜 의미는 분모가 1 증가할 때 분자가 증가하느냐, 이게 기울기의 진짜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거죠. 네. 분모가 1 증가할 때 분자는 얼마나 증가하니? 그 증가하는 정도가 기울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분모가 정의역이거든요. 정의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적분 2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 1, 2를 배울 때는 이제 분모가 정의역인 게 아니라 분모가 뭐 시간이거나 분모가 다른 문자거나 정의역이 아니어도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일단 수투에서는 미적분 1에서는 정의역이 분자, 정의역이 분모 맞잖아요. X 정의역. 저는 분자가 치역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정의역이 1 증가할 때 치역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기도 해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1,3인데 얘가 4,9예요. 기울기를 구해봐 라고 할 건데 자, x의 차이는 3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3 증가했더니 치역이 몇 증가했어요? 치역이 6 증가했죠. 그쵸? 그러면 치역이 6 증가한 거 아닌가요?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치역의 증가량에서 정의역 증가량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자동으로 1분의 2가 뜨면서 정의역이 1 증가할 때 치역은 2 증가한다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누기는 들어보세요. 모든 나누기는 분모 1 증가할 때 분자가 얼마니를 바로 보여줘요. 바로.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과가 10개 있는데 사람이 2명 있대. 한 명당 몇 개 가져가니? 한 명당 몇 개 가져가니? 하고 싶은 거 나누면 되겠죠? 바로 보여줘요. 한 명당 5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누기는 분모 1 넘어갈 때 분자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줘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두 점이에요. 얘가 0,1이고요. 얘가 2분의 1,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의 차이가 2분의 1밖에 안 나죠. y의 차이는 1 나죠. 하지만 1 나누기 2분의 1 하면 자동으로 또 1당 분모 1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은 이 얘네들의 차이가 1보다 작든 크든 어쩌든 나누기만 때리면 무조건 분모 1당 분자가 얼마나 커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개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뭐다? 분모 1 증가할 때 분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기울기는. 이해하셨죠?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b이기도 해요. 분자가 분모의 b이기도 한데 당연히 분모를 1로 놨을 때 분모의 b이긴 한데 넘어갑시다. 이게 기울기예요. 아직 미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기울기인데 그럼 미분이라는 건 어떤 기울기냐?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기울기 기억해야 돼. 1 증가할 때 분자 얼마나 증가하고 싶어 하냐. 알았죠? 미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보면 문제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맞닥뜨립니다. 어떤 경우냐? 문제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좀 구해줄래? 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판별식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죠. 아니 내가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한데 점이 무조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x의 차이, y의 차이가 나오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마치 이 점 하나인데도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점만 똑 떼어주고 옆으로 가볼게요.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줘 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개많은데. 네.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점이 두 개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출발하는 게 미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미분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 이 순간에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할까? 어떻게 얼마나 커지고 싶어 할까? 이걸 궁금해한 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상황 속에서 그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할까? 이걸 궁금해한 게 미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뉴턴이죠, 그렇죠? 뉴턴은 물리학자지만 심심해서는 아니고 그 물리학 잘하고 싶어서 이상하다. 원래 잘하니까 물리학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 머리로는 읽는데 되는데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미분 조건을 그냥 만들었어요, 도구로서. 알았죠? 네. 뉴턴이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어떤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순간에 공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지? 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일로 얼만큼, 어떻게 얼만큼, 이만큼, 1인당 얼만큼 가고 싶은지 지정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볼게요. 자, 잠깐 얘기가 언급됐는데 그럼 이제 미분이란 무엇이냐? 실제로 써드릴게요. 서열전이 5개를 줍시다. 뭐 미분계수, 미분가, 뭐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F'A. 얘네가 몽땅 다 똑같은 뜻이에요. 몽땅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그래프에서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물어보는 거고 A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니? 그러면 이거 기울기 물어보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A점에서의 미분값이 얼마니?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예요. 자, A점 이 순간의 변화율이 얼마니?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막간에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 변화율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이 율 같은 게 들어가면요,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x1당 y는 비율이 어떻게 돼?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율을. 이해하셨어요? 변화율 하면은 비율인 거예요. 뭔가 나누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y의 차이에서 x의 차이 나눌 거니까, 그렇죠? 네. 변화율이고, 자, 평상시에 배우는 뭔가요? 동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 쓰면 안 되겠다. 평상시에 배우는 이런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인데, 자, 이 점에서만의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을 궁금해하고 싶다? 얘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별로 이름이 어렵진 않죠? 평균 변화율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와닿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평균이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배웠으면 좀 와닿을 건데 이게 한국말로 배워서 그래요. 한국말에 해당되는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평균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종류가 한 10가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평균이라고 어떤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번역을 해놓은지라 와닿지 않겠지만 평균이 뭐 미들 밸류도 있고 민 밸류도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평균이라 불리는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뭐 익스펙테이션 밸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너네가 원래 구하던 그 기울기,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요. 딱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어쨌든 이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하냐 보겠다는 거니까요. 궁금하게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래. 별게 없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래. 수많은 기울기 중에 딱 접선의 기울기래. 미분이. 근데 저거 어떻게 구해? 를 탐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알았죠? 미분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좀 더 나중에 나아가면 이 점에서 얼마나 커지고 싶어하냐의 정도를 구하는 과정이다 하면 되거든요. 이 점에서 x1 커질 때 얼마 커지고 싶어하는데 y는 이걸 궁금해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이 점에서만.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만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는 고민해보죠. 어떻게 구할까? 아까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자 어떤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 이 점만 또 떼가지고 기울기 구하려고 보니까 못 구하겠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점 하나 더 만들어요. 점 하나 더 만들어요. 자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기울기가 뭔지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여기 잘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있고 자 내가 원하는 점이 있어요.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a, 잠깐만 이 곡선 함수를 제가 f 함수라고 할게요. f 상자라고 할게요. y는 fx를 쓰면 되겠죠? f 상자라고 할게요. 야 a, 면 y 좌표 뭐야? fa죠? 이런 점이나 이 점에서의 접방이 궁금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기울기. 근데 보세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움직이는 점을 하나 갑니다. 움직이는 점 x, fx라고 할게요. 들어보세요. 이 노란색은 고정된 점. 내가 구하고 싶은 점 딱 그 점 상수가 고정된 점. 파란색은 뭐? 움직이는 점. fx 위를 움직이는 점이겠죠? x, fx인 거 보니까. 자 보세요. 일단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긴 한데 난 이 노란색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어때요? 이 흰색 기울기와 노란색 기울기는 같지 않죠? 눈만 있으면 보이겠지만 같지 않죠? 근데 한번 써볼게요. 현재 이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봤어요. 맞죠? 기울기 구하면 이거 맞죠? 원래 하던 대로 두 점 사이 기울기.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노란색이랑 비슷해질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파란색 점을 점점 가까이에 오게 만들어 보니까 점점 가까이에 오게 해서 A의 바로 옆에다가 딱 붙여 보니까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 파란색 점을 A에 존나 가깝게 붙이고 싶어. 존나 가깝게 붙이고 싶어. 그래도 기울기를 구하면 노란색의 기울기와 거의 똑같아지지 않을까? 네. 노란색의 기울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수학자들이. 무슨 개념이 들어가겠어요? 리미트죠. 봐요. 여기서 이제 하수가 되지 마세요. x를 a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x 좌표를 a에 아주 가까이 붙여야지 하면 리미트 a로 갈 때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쓰려고 리미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x는 a에 봐봐요. x 값을 이 점에 움직이는 점을 네. a에 가깝게 붙였을 때 네.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A형 빵.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죠. 네. 그럼 이 리미트 함수는 필시 그 가까워지는 값을 내뱉어 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를 쓴 거예요. 리미트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 기울기요 정확히 노란색의 기울기 안 나옵니다. 왜요?
아니 파란색 점이 딱 A가 될 수 없거든요. 심지어 딱 A가 되면은 애초에 기울기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값이 분명히 몇 점 얼마가 나올 건데 뭐 제로 따지면 2.001 이런 게 나올 건데 어쨌든 가까워지는 값이 어딘지는 알려줄 거예요. 노란색의 기울기가 2라면 아마도 이 값은 2에 가까워지는 중일 것이기 때문에 2를 내뱉을 겁니다. 필시 무조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지성하게 몰라 논리에 어긋남 없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식을 썼고 이게 막 식이 막 나왔어. 어떤 식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식을 막 계산했어. 열심히 계산했어. 막 이게 막 약분도 되고 하면 계산을 해봤어. 근데 갑자기 계산했더니 숫자가 나오더라고. 4점 나왔다 치자. 그럼 이건 뭔 얘기야? 기울기가 파란색과 노란색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중? 4에 가까워. 근데 이 4가 누구라는 거야? 노란색의 기울기였다는 뜻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였다는 뜻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 니네가 진짜 잘 이해했으면은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입실론 대사법을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이게 뭔 소리일까 하면서 이제 머리를 아파하실 건데 어찌되었든 입실론 대사법이라고 있어. 그런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다시 고정된 점이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점이 하나밖에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네. 어떻게 했어? 가상의 적당히 움직이는 점 하나를 뒀어. 점이 두 개 있어야 기울기를 쓰니까 줄 사이 기울기를 써봤어. x끼리 빼고 y끼리 빼봤지. 좋아, 기울기긴 한데 지금 현재 이 기울기는 노란색과는 좀 많이 달라. 노란색이 비슷한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x를 a에 붙여요. 예, 리미트 함수를 써서 x를 a에 붙여봤어. 각각에 붙였어. 그랬더니 노란색이 가까운 기울기가 나올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f 프라임 a라고.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이제부터 이 프라임 함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에다가 내가 4 넣으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이제 윤희가 이제 프라임을 직접 배웠네요, 그렇죠? 네, 선명이랑 이제 봐봐, 이렇게 쓰면 뭐라고? 4점에서의 기울기. 1 쓰면 뭐야? 1점에서의 그 기울기. 저 a가 저 안에 있는 수가 저 점에 x좌표일 때를 맞아, x좌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운 이게 뭐예요? 이 식이 뭐예요? 바로 미분의 정의 첫 번째예요. 자, 말했죠. 어느 순간부터 수학은 정의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보시면 어떤 두 개의 점이 있구나. 두 개의 점 누구? a, fa, x, fx. 두 개 빼놓은 거 보니까 기울기네. 근데 x가 a로 간다고? 그러면은 두 점이 촌내 가까운 상태에서의 기울기를 보는 거네? 네. 라는 거죠. 근데 왜 미분이냐? 보세요. 촌내에 가까우니까 미세한 부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솔직히 이거는 원래 현미경으로 봐도 거의 안 보여야 돼요. 피도 아깝게 붙인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사실 그리고 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점은 부피가 없거든요. 넘어가서 어쨌든 간에 수학에서의 점은. 근데 어쨌든 아주 잘게 잘라서 기울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 미분이긴 한데 존나 가까운 애들 두 개의 기울기 한번 쓱 구해보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되시죠? 그쵸? 그럼 두 번째 미분적인 표현을 배워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 왜 두 개를 배우느냐? 이렇게 설명한 수학자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어차피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이 수학자도 a, fa라는 이 함수가 fx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gx면은 a, ga겠죠? 그렇죠?
fx를 가정했을 때 여전히 얘도 똑같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다른 방식을 선호했어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점이 하나 필요해. 또 두 점이 있어야 기울기를 구해. 이건 진리야. 다시 말하지만 점 하나로 기울기 못 구해. 그치? 두 번째 점은 이 사람은 뭐라고 놨냐면은 움직이는 점이죠. 자, a 플러스 h 콤마 야 이거 f에 들어가면 f에 a 플러스 h죠. 네. 라고 두기로 했대. a 플러스 h라고 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a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a가 아닌 점을 하나 놔야 될 거 아니야. a가 아닌 점을 놔야 되다 보니까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점 이런 느낌으로 잡은 거지. a로부터 h만큼 떨어졌으면 a는 아니잖아. h가 0이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는 좀 약간 별로지. 눈치 없는 새끼지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a로부터 h만큼 떨어지고 싶다. 떨어진 점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줄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봤어. 좀 멀리 떨어졌나봐. 봐봐. 얘 빼기 얘 하면 h분의야. 빼기 할 줄 알지? y끼리 빼면은 이거는 이거겠지? 빼봤어. 이게 기울기가 나왔어. 줄 사이의 기울기야. 그치? 근데 아직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럼 가까이 와야 되겠지. 가까이 와야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지. 그럼 얘를 가까이 보내는 걸 얘는 리미트 뭐가 어디로 간다고 해주면 좋냐면 떨어진 정도가 0으로 가면 좋겠어요 하면 되겠죠. h만큼 떨어졌으니까. 아 이제 진짜 0이 되면 안 돼. 자, 떨어진 정도가 0이 되면 그때 가까워진 상태에서의 기울기 어때요? 여전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보이겠죠.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A의 두 번째 정의예요.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이긴 한데 미분 계수 여기도 미분 계수의 정의죠. 선생님 네. 두 번째 거 H 한 번만 잘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쓰다. H 그냥 떨어진 정도 H만큼 떨어졌다. 아 그래서 얘는 A고 A 플러스 H면 얘랑 얼마나 떨어졌어? A 플러스 H면 H만도 그러니까 얘랑 얼마큼 떨어졌냐? B요. 아니 이거 H야. 뭔 소리 하고 있어? H 마이너스 A. 아니 A랑 A 플러스 H랑 얼마큼 떨어져 있냐고. H. H만큼 떨어져 있어. 네. 그 떨어진 만큼이라니까 H가. 무슨 설명이 필요? 아 네. 그냥 대표적인 문자인데. 아 진짜로 지금. 감사합니다. 이해한 거야? 네. 나 그렇다 치자. 자. 두 번째. 네, 오늘 숙제 아까 그 내준 게 그게 끝인데 끝일 것 같아요. 다음 숙제는 좀 많아야 되고.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지금부터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fx는 x제곱 이런 함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함수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1,1이라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졌네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아무데나 자 움직이는 점을 하나 줍시다. 움직이는 점을 하나 줄게요. x, x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쵸?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겠네요. 이게 쉽죠? 그냥 점 두 개의 기울기 구한 거예요. 근데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움직이는 점이 1로 존나 가까이 와서 기울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H 왜 H야? X가 1로 가까이 보면 좋겠어 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냥 난 이제 이걸 풀어서 나오는 값이 그럼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걸 이제 알겠네요? 네. 풀어보니까 알았어. 풀어보니까 이네요? 다 풀 수 있는 거였네요. 그쵸? 1에서의 기울기가 2였네. 접선의 기울기가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실제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오늘은 파트 1이에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울기가 뭔지 이런 거고요. 파트 1에서 이 얘기만 할게요. 오늘 배운 이 5개는 특정 점 x는 a에서 여기만 본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극한값, 연속 등등등 다 특정 점에서 보는 거라 했어요. 네. 연속도 특정 점에서만 연속이야를 따지고 있고요. 전체에서 연속을 따지는 방법 없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점에서 미분계수만 일단 본 건데,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새로 배울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특정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통틀어서 보는 미분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도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아까 말한 데까지만 하니까 별로 없죠. 제일 열심히 가요. 종현이 오늘 남아 있어야 된다. 선생님 여기 이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하고 그래서 원서만 봐주시고 일하는 거 네, 1회서에 접수는 여기가 있는 거니까 1회서를 보면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요.